자, 그렇다면 이런 약관은 왜 작성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은 이 온라인 비즈니스는 그 고객들하고 일일이 만나지 않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개별 고객마다 계약을 체결하는 게 상당히 번거롭고 또 고객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고객과의 거래 내용을 미리 정해두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약관이고요. 그래서 약관은 그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리 마련한 내용으로 고객과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계약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고객과의 계약을 네. 의미한다.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네요. 네네. 계약이다라는 걸. 왜냐하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아, 그건 계약 아니죠? 뭐, 예, 근데 계약의 일종이에요. 이거 계약의 일종이다. 그렇죠. 네. 사업자는 또 자신의 온라인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고 또 어떠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그 거래 내용을 미리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약관의 작성이 필요한 거죠. 1대 다 계약인 거군요. 그러니까 사업자와 다수의 고객 간에. 네, 맞아요. 그럼 특히나 뭐 오프라인에도 물론 존재하긴 하겠지만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려는 스타트업들에게는 약관은 선택사항이 아니겠네요. 무조건 필수죠. 네. 어쨌든 뭔가 회원가입을 받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업체라면 특히나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자, 그러면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잠깐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약관에 어떤 사업자의 면책 조항이 없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럼 면책 조항인데 광범위하게 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좀 이 내용을 조금만 더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네, 그 약관을 작성하다 보면 당연히 사업자 입장에서는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성을 하는 게 그쵸. 일반적으로 될 거예요. 그렇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책임을 제한하고 면제되는 그 사항이 과연 내가 관여를 할 수 없었는지 그 이슈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업자가 만약에 고객 간의 어떤 서로 회원 간의 분쟁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 분쟁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었던 일이고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라면 사실 그런 영역은 당연히 면제받아야겠죠. 그렇죠. 너무 가혹하게 되니까. 네. 네. 근데 어떤 이슈가 이 사업자가 정말 관여할 수 있는 일이고 예를 들어서 사업자의 어떤 시스템이 그 어떤 뭐 관리 부주의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거래가 좀 틀어졌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영역까지도 난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규정은 사실은 불공정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뭔가 약관을 변경해야겠네요. 그렇게 작성이 되었다면은 약관이 변경을 하셔야 되는 거고 변경을 가장 중요한 거는 변경을 하면서 네. 그렇게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런 영역에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회사가 책임을 진다는 그 조항에 있어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책임을 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런 이제 부주의나 시스템 관리라든지 직원의 어떤 부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입장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뭐 기본적인 뭐 개념, 뭐 컨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만 좀 한정적으로 면책 조항이 적용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적용되는 약관의 그 책임 제한이라고 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길다는 얘기는 사업자의 책임을 그만큼 많이 면제하거나 제한시켜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이 플랫폼을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을 생각하셨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사전에 좀 미리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배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배달의 민족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그 리뷰 같은 거 쓰고 네네.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네. 그 음식점 입장에서는 고객의 개인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그 배달해 먹은 그 음식점의 리뷰, 음식 리뷰. 네네네. 근데 너무 맛이 없다. 네. 여기서 시키면 안 된다. 네. 뭐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리뷰를 올려서 네. 그 리뷰를 올리신 분한테 뭐 이렇게 답장을 한다든지 연락을 한다든지 해서 뭐 그런 거를 뭐 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태가 있었어요. 예. 네네네. 예, 실제로. 그래서 그런 사실은 배민이 여기를 어떻게 이런 경우까지도 사실은 뭐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사실은 발생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일이긴 해요. 충분히 그쵸. 사업자는 예상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하고 고객하고의 벌어진 분쟁에 대해서는 회사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이상은 난 책임지지 않겠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의 비즈니스 모델을 잘 모르면 어떻게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컴플레인이라든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네. 만약에 이 약관을 좀 면책을 좀 광범위하게 적어 놓으면 그 약관 전체가 무효가 아니라 그 조항만 무효가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그냥 언뜻 생각해 봤을 때에는 일단 다 광범위하게 적어 놓고 인정 안 해주면 그만? 약간 이런 식으로 하려고 좀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왠지 그럴 것 같아. 또. 뭐 약간 꿀팁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별로 꿀팁. 만약 이거를 아예 언급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면책 받겠다라고 언급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면책 조항을 적지 않는다면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잖아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고객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미리 예상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좀 주의를 해라. 이런 정도의 알려주는 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너무 광범위하게 했을 때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광범위하다는 거는 문구 자체나 문장 내용 자체가 애매모호하다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변리사님이 해석한 부분과 제가 해석한 부분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르다는 얘기는 이견이 발생한다는 거고 이견이 발생하는 건 분쟁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고객의 입장에서는 고객의 입장이 유리하게 해석할 거고 사업자는 사업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분쟁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기재하면 오히려 논란의 어떤 해석의 여지만 좀 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보통 이제 플랫폼에서 약관이라 한다면 플랫폼의 성격상 어떤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 이렇게 이해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우버처럼 이거 뭐 차량을 제공해서 운전하는 사람과 어떤 이 차량을 이용하는 사용자 간에 뭐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것도 책임이 없다. 뭐 이런 게 일단 생각나고 그건 좀 광범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어떤 운전자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범죄의 이력이나 이런 것들 조회해 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우버 측에서 플랫폼 네. 제공업자 측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하나 있을 테고 아니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물론 이제 모든 그러니까 공급자랑 수요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공급자가 뭐 이러한 걸 했을 때 수요자가 뭐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상황에서는 우리가 책임이 없다. 그냥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면책을 해놓는 게 그런 플랫폼 사업자에겐 더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적는 게 뭐냐면 사업자에 있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조항이 굉장히 많아요. 네. 왜냐하면 당연히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면책시켜준다는 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서 무조건 그렇게는 해석이 뭐 100%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우버 같은 경우에 그 운전자가 그 어떤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벌어졌을 때 그럼 회사의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회사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컴플레인을 할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버 입장에서는 아예 면책된다 그게 아니라 이 뭐 직접 운전을 한 것도 아닌데 우버가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조금 아니거든요. 뭐냐면 우버 입장에서는 이 운전자의 아까 말씀하셨던 범죄 경력을 조회해 볼 수 있고 또 사전에 그 운전을 하기 이전에 직원들을 교육시켜야죠. 그쵸.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교육 일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면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미리 관리하고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했다면은 그때는 정말 면책을 그렇죠. 단단하게 네. 주장할 수 있다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아까 면책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걸 이제 관리를 다 해야 된다는 게 느낌이 바로 오는 게 네. 그런 어떤 플랫폼 이제 플랫폼 서비스인데 그러니까 뭐 배송 같은 거 하는 거에서 이제 그런 이제 배송원들을 이렇게 모집할 때 일반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항상 이렇게 교육 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배송하고 싶은 배송 라이더가 되고 싶으면
뭐 언제 나와서 교육을 받으셔야 이걸 할 수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언뜻 들었던 게 뭐 굳이 교육까지 서비스가 돌아가는 게 뻔한데 내가 어떻게 해서 날라주면 나한테 돈 들어오는 게 뻔할 텐데 뭐 굳이 교육까지 받아야 되나? 약간 이 생각했는데 이게 그런 측면에서 좀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소한의 어떤 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한다는 거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가장 이제 그 스타트업들 강의를 가면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중개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중개업. 네. 그러니까 그 플랫폼 자체를 운영하면서 그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수보다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A와 B를 세워 놓고 본인이 중개하는 그 거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최근에는 또 중고거래 중개 네. 플랫폼 많이 늘어났죠. 네. 엄청 많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근데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책임을 안 지겠다라는 건 사실 어렵죠. 어렵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A하고 B가 거래하는데 우리는 그냥 장만 열어줬는데 우리가 무슨 책임을 져야 되냐. 그런데 저는 반대로 근데 왜 돈을 왜 받는 거예요? 장만 열어주면서 그렇게 많이 수수료 많이 떼잖아요. 근데 질문해도 돼요? 네네 하세요. 근데 어디서 그 무슨 번가나 이제 오픈마켓 보면 거기 보면 이제 물건 살 때 보면 뭐 여기는 그러니까 이 사이트는 이제 뭐 이렇게 연결만 해줄 뿐 뭐 우리에게는 판매 책임이 없다. 그거를 본 것 같은데 그럼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자 어떤 상품을 올리거나 했을 때 사실은 네이버 쪽에서도 이제 그런 약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판매하는 사람한테 알렸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네이버 측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을 거고. 근데 내 제품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네이버가 다 관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읽어보고 이제 뭐 상품이라든지 상품의 어떤 설명이라든지 리뷰라든지 이런 걸 쭉 보고 결정하는 거는 소비자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구가 있다고 해서 전혀 책임을 안 진다거나 또 전혀 그러니까 전혀 책임을 안 진다거나 그렇게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가 그 문제, 그 중개한 그 거래에서 회사의 잘못이 개입됐다면 받을 수 있어요. 책임을 질 수 있어요, 회사도. 하지만 책임이 없다는 걸 증명하겠네요. 그냥 회사들은. 어쨌든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게 눈에 잘 띄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근데도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번가라든지 이버라든지 이런 그죠? 조금 전에 네이버가 계속 말했어요. 그랬나요? 그래서 그런 쪽에 먼저 컴플레인 하게 돼요. 왜냐면 고객 입장에서는 이 맞아. 플랫폼이 훨씬 커 보이거든요. 그쵸. 직접 거래를 거기를 보고 접속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업자들이 면책을 받기 위해서 하나의 조치를 취해 두는 것이지 그게 있다고 해서 모든 거래에서 난 하나도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렵죠. 예. 소비자 입장에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단점이라면 아까 표현하셨던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은 소비자한테 있을 거잖아요. 네. 보통은 저 기업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다라고 입증을 해야지만이 나의 클레임이 받아들여질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원세무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이걸 누구한테 항의해야 되는지가 좀 명확해지는 장점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이것이 중개 플랫폼의 잘못이구나 아니다를 약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해가지고 클레임의 방향이 좀 정해지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재밌네요. 이렇게 약관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